107년 전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도 군대도 총도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들고 있던 건 태극기 한 장 그리고 만세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은 그 울음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키울 필요 없습니다. 박수도 아직 이릅니다. 이 순위가 왜 중요한지, 왜 가벼운 뉴스가 아닌지, 그리고 왜 3.1절과 연결되는지 오늘은 팩트만 놓고 딱 3가지만 차분히 보겠습니다. (107년) 전 이 나라의 사람들은 국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총도 없던 상태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들고 있던 건 태극기 한 장 그리고 만세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은 울음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2026년 2월 포브스가 공개한 세계 강대국 글로벌 파워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라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키울 필요 없습니다. 안경 한번 올리고 팩트만 봅시다. 오늘은 딱 3 덩어리입니다. 첫째, 포브스 세계 6위가 왜 의미가 큰가? 둘째, 핵 없이도 세계 최상위 군사력인 이유. 셋째, 3.1절과 연결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냈는가? 첫째 덩어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포브스가 뭘 알아? 그냥 기사거리 아니냐? 그런데 포브스는 감정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국가의 힘을 경제력, 산업 기반, 기술력, 외교 영향력, 안보 역량, 국가 시스템 안정성 같은 지표 묶음으로 보고 순위를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즉 호감도가 아니라 영향력의 순위입니다. 한국이 6위에 올랐다는 건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참고하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나라가 됐다. 이게 왜 크냐?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오래된 강대국 라인과 같은 표에 올라갔다는 건 한국이 한번 잘한 나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한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원자재도 없고 자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전쟁까지 겪었던 나라가 교육과 산업, 기술과 제조, 수출과 시스템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기보다 축적입니다. 한국의 힘은 한방이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는 능력, 공정을 관리하는 능력, 제때 납품하는 능력, 문제를 터지기 전에 잡는 능력, 그리고 위기가 오면 더 빨라지는 능력. 이게 쌓여서 국가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쌓여서 세계 6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강대국은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원하는 곳에 제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터지면 정치가 흔들리고 예산이 새고 현장이 멈추는 나라들은 순위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위기가 오면 현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기업이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수출이 버텨주고 국가 시스템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끊기지 않는 능력이 강대국의 본질입니다. 둘째 덩어리입니다. 군사력 이야기로 가보죠.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군사력 평가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3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핵이 없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핵 보유국들을 제외하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최상위 전력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의 힘은 핵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지상군의 기동력, 공군의 작전 능력, 해군의 해상 통제, 미사일과 방공, 정보와 지휘 통제, 동맹 기반의 연합 체계. 이걸 현실 전쟁 기준으로 굴릴 수 있다는 평가가 쌓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방산이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KF-21, K전차, K9 자주포, 천무, 잠수함, 레이더와 방공 체계. 이건 전시쇼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실제로 시험해서, 실제로 납품하는 현장 능력입니다. 여기서 요즘 가장 기분 좋은 현실이 하나 있죠. 해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군 납품 물량 말고 우리에게 먼저 달라. 이게 왜 웃기면서도 무섭냐? 국가가 만든 무기가 해외에서 대기표가 생긴다는 건 그 나라의 산업이 전쟁 억지력을 수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지금 안보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파는 나라로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산 능력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일본 얘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일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현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회의가 아니라 납기로 움직입니다. 부품, 조달, 양산, 검증, 현장 공정. 이걸 제때 돌리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조건을 갖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왜 한국은 핵이 없는데도 강하다고 평가받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전쟁 가능성을 현실로 두고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훈련이 일상이고 동원과 보급이 계산되고 방산과 산업이 연결되고 민간 제조업이 군수 전환 능력을 갖습니다. 이건 평화로운 나라들이 흉내 내기 어렵습니다. 즉, 한국의 군사력은 무기 개수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 능력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그 합계가 세계 5위로 찍힌 겁니다. 셋째, 덩어리입니다. 이제 3.1절로 돌아갑니다. 107년 전 선조들은 나라가 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강하다는 걸 숫자로 확인합니다. 포브스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5위, K방산 수요 폭발, 해외가 먼저 달라며 줄을 서는 현실. 이게 무슨 뜻이냐? 3.1절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결과 보고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든 건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세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라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우고 한 걸음씩 산업을 쌓아 올린 세대. 그 노력의 축적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산업으로, 납기와 품질로, 안보와 외교로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쯤에서 이 분석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정으로 외치는 채널 말고 팩트로 국격을 보는 채널 심장 쾅쾅 코리아입니다. 댓글은 어렵게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 만세.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107년 전의 눈물이 2026년의 데이터로 완성됐습니다. 지육 강대국 대한민국, 핵 없이도 세계 최상위 전력, 세계가 먼저 줄 서는 K방산. 이게 3.1절의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강대국 대한민국이 진짜 오래 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축으로 팩트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산업, 안보, 기술. 팩트만 봅시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보죠.